좋은 아침이에요. 점심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민기적거리다가 오빠 도시락 싸주고 배웅을 하고 한숨 더 자고 일어나서 회사 조회 듣고 아침 미팅하고 한방병원 갔다 와서 조금 더 잤어요. 컨디션이 회복이 좀 덜 돼서. 그리고 이제 점심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점심은 라면이에요. 저녁에 제가 상담을 가가지고 오빠가 혼자 밥을 먹어야 돼서 저는 일단 라면 끓여서 먹고 입맛이 없어요, 사실. 저녁에 오빠 오면 먹으라고 LA 갈비랑 콩나물국 끓여볼까 합니다. 그럼 와서 먹겠죠? 오빠도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오면 좋은데 오늘 한방병원 가야 돼서 저녁을 아마 못 먹고 퇴근할 거라 그냥 밥을 집에서 먹으라고 해야겠어요. 저희는 생활비를 각출해서 모임통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긴축정책 모드로 돌입해야 돼서 네, 아껴서 집밥 좀 해서 먹고 하려고요. 라면 물이 끓고 있어요. 밥 먹고 올게요. 밥 먹고 아마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오빠 거 만들 때 올게요. 밥이 되고 있어요. LA 갈비 구워놓고 산책을 잠시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상태가 좀 안 좋죠? 몸이 좀 안 좋아요. 컨디션이 누구나 그렇지만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밥솥 소리에 묻힐 것 같은데. 조금 속상한 일이 뭐가 생기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순 없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지금 3시 45분인데 한 30분만 나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햇볕이 오늘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씻고 일하러 갈 준비를 해야 돼서 대체 너는 낮에 언제 일하니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합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머릿속이 일 생각으로 가득해요, 지금. 막 복잡한데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네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네 타러 나가보려고요.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집도 환기가 필요해서 이제 거실이랑 주방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나갔다 와서 닫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고기 굽는다고 온 집안이 다 고기 냄새가 나서 집 단지 산책, 아파트 단지만 나갔다 올 거라서 슬리퍼 신고 갔다 오겠습니다. 신발 정리 좀 하고.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안 와? OTD 칼맞춤. 웃긴 것 같아. 베이지색. 엘베 왔다. 안 돼. 1층.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봄 날씨일지. 근데 제가 봐도 비포 애프터가 너무 심한 거. 오빠가 자꾸 콧구멍 찍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카메라 이제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나는 자꾸 밑을 쳐다보고 턱이 2개가 되고. 얼마 전까지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유지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몸무게 재봤어요. 와, 날씨 무엇. 와, 햇볕. 와. 날씨 엄청 좋아요. 멀리는 안 가고 원래 건너편에 그네 의자 있는데 만석입니다. 그네 의자는 못 가겠고. 햇볕 지금 역광으로 맞고 있어서 얼굴 가리기 딱 좋아요. 단지만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 멀리 가기는 싫고. 저기 끝동에도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햇볕보단 약간 그늘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이 이쪽이 낫겠다. 지금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라 애기들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놀이터 저기로 조금만 더 가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좀 민망해요. 그리고 애들 노는데
원래는 애들 없는 시간에 나오거든요. 어른이 그네 뺏어 타면 조금 그렇잖아요. 햇빛은 안 들어오는데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에 좀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앉아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저 앉아있는 데가 조금 끝쪽이고 이런 식으로 그 벤치가 쭉 있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 선변이 있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 많이 볼 수 있고 저기 보면 조그만한 꽃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카메라를 세워놨어요. 약간 삐뚤데 뭐 중요하지 않은 유튜브를 하면 어차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딱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고충이라고 하죠. 그 힘든 것들을 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뭐 코멘트를 받거나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해서 어차피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좀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매번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맞았는데 또 다른 때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때는 다른 방법을 써서 또 이게 맞았는데 또 그거를 계속 쓰자니 또 다른 경우에는 또 그 방법이 안 맞고 10년이나 됐는데 벌써 아직도 이런 생각을.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같은 직종이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편은 아니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뭘 잘못한 거지? 여기서 이제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으면 좀 이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못해요. 자꾸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은. 실패에도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실패에 강한? 아니,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저는 약간 쿠쿠다스 멘탈이라서 실패에도 익숙하지 않고 아직도 매번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누가 들으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되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복잡한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멘탈 강하신 분들이 부럽다는 얘기를 되게 장황하고 쓸데없이 길게 해봤습니다. 어이없어, 내가 생각해도.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중압감도 너무 크고, 대부분 일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생계가 있잖아요. 생업이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따로 고정급이 있는 건 아니고 매달 제가 급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보니 저는 사실 좀 아직도 부담스럽거든요. 월급 루팡이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오빠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 오빠는 이제 제가 부럽다고 하는데, 오빠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보상받는 걸 부러워하는 것 같고, 저는 막 놀고 먹는 성격은 못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그런 안정적인 게 사실 좀 부러운 거. 그럼 니네 둘이 잘 만났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합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잘 하고 있다가 이게 약간 삐끗할 때 그 난감함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시간은 가는데 내가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좀 허망함도 있고,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싶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진심이 다 전달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단언컨대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디폴트 값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꼭 고객이 아니어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단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제 계속 이 인간관계가 정말 좋게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맞거나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뭐 여타 뭐 다른 이유로,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한계까지 왔을 때까지 다 받아주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 좋아 인간을 그만두는 거죠. 그 사람과는 이제 요 사람 빼고 나머지 인간은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좋아해. 약간 이런 타입이고. 근데 그거를 저의 일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할머니한테 배운 게 그게 다예요. 정말. 그리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못 다니고 있지만, 근데 보험이라는 게 참 애매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설계가 전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든 필요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근데 한 고객이 할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의 삶에서 모든 사람의 삶이 다 획일화되어 있고 정확하게 한 가지 길로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최소한 20년 이상은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피크였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근데 이런 고충을 쉽게 아무한테나 또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저희 같은 직업은 오해를 사기가 딱 좋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와전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이 누군가의 몇 마디 말로 인해서 깨질 수도 있고, 깨져서는 안 되지만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있자니 와, 나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럼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직종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깊은 이해는 어려워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요즘 되게 바쁜 시즌이라 제가 거기다가 이제 걱정 한 스푼을 얹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해결 방안 제시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들은 언제나 있었고 제가 처음 겪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근데 해결 방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냥 이 시간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는 것 뿐이고, 저는 제가 우울이나 그런 속상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이렇게 산책이라도 나가라고 해주는 오빠가 있어서 좀 고마울 뿐이에요. 어린이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무해하잖아요, 저런 거 보면. 좋겠다. 얼마나 세상, 저 친구들도 걱정이 있겠죠. 엄마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속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편견으로 저희 일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본인을 사랑하는 설계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내가 살면서 생애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고 있는 6.25 시절에 엄마들이 애기들 들쳐매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만 들어줘 하던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저는 20년은 더 일하고 싶은데 20년 동안 또 이런 순간들이 몇 번이나 찾아올지 감도 안 오지만 요즘 이거 유행어라면서요. 감도 안 오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잘 이겨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될 거야 하다가도 아 뭐가 문제일까. 잘 될 거야 하다가도 아휴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평불만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만큼 일을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불평불만은 제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는 중이고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이 있고 저는 저의 길이 있고 맵비둘기 뭐야 이름 말하니까 우는 걸 멈췄어. 그래도 이렇게 바람 쐈으니까 몇 시지? 4시 16분. 집에 들어가 볼게요. 밖에서 너무 청승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오빠한테 인증샷 하나 찍어서 보내줘야지. 아무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조금만 쉬다가 쉬고 씻고 나가면서 켜볼게요. 집에 왔어요. 오늘의 야채 주스도 왔습니다. 창문을 닫고 환기가 다 됐겠죠?
정도 내려놓고 창문 닫고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시간이 또 남았어요. 오빠는 한방병원에 갔고 퇴근하고 아마 오빠 얼굴을 못 보고 갈 것 같아서 좀 뒤로 가랬지. 오빠의 분신이에요. 유니콘 씨. 다이소가 인형을 잘 뽑아요.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켜봤어요. 좀 오늘은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고객님들 만나면 많이 웃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극히 일부 분 때문에 저를 즐겁게 하는 다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힘내야지 하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막 1초 만에 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낑낑대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동기들이든 동료들이든 쉽사리 이런 얘기를 또 하기가 좀 그래요. 아까 저희 대표님 잠깐 전화 왔는데 얘기를 슬쩍 해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혼자서 해보고 싶어요. 뭐가 됐든. 그래야 본인 걸로 체득이 되잖아요. 걱정은 돼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말일이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막막해 사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근데 이제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가야 제가 고객님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7시에 청주 상담인데 오창 제가 살던 동네 옆 동네인데 오랜만에 가는데 거기 또 호수공원이 엄청 크게 잘 돼 있거든요. 저녁 시간이라 뭐 보이는 건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낮에 가게 되면 또 호수공원 뷰를 찍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둘째 주가 끝나면 셋째 주부터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고객님들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셋째 주 아닌가? 그러네. 셋째 주가 시작됐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다가도 어쩌지 하다가도 힘내야지 하다가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또 기운이 없어서 또 이러고 있다가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같아. 카메라랑 절친이 되게 생겼어요. 그치? 잘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게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두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로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한번 적어볼까? 날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러면서 차에 가서 또 화장할 거예요. 근데 비포 애프터가 너무 심해서 또 고객님 만나서 잉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신나는 음악도 좀 듣고 또 오늘의 커피 만들어 놨거든요. 커피도 좀 마시고 바깥 풍경도 구경도 좀 하고 기분 전환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두고 갈 거라서 아니다, 들고 가야겠다. 애착 카메라가 되어버렸네. 들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도 어떻게 이 영상을 뭐 알고리즘에 뜰 리는 없겠지만 보고 있을 분들도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했어요. 오늘 만난 고객님이 에사비 주셨어요. 가정 방문이었는데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일정 3개예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집에 가면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타겠지? 좀 초췌하죠? 왜 이렇게 초췌하지 오늘? 아깐 이런 꼴은 아니었는데. 좀 그러네. 밝기를 좀 올려볼까? 별다를 건 없네요. 뭐 본판이 좀 별로여서 오빠를 만나러 가볼게요. 히히.
수는 끝났습니다. 내가 왔다. 마중은 안 나오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마중 나오니. 네 마님 어서 오쇼. 네네. 네. 약간 좀 그 절제술이 잘못된 내시 같은데. 절제술이나. 얍. 그럼 이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보도록 하겠대. 쉴 거예요. 오늘은 이게 클로징이에요. 진짜 꼴이 말이 아니네. 평소랑 별 차이 없는 걸? 좀 더 나은 듯. 별론데. 아무튼 잘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이만 쉬어볼게요. 안녕. 안녕.